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요즘 힘있는 사람 뉴스가 넘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고 1심에서 기어코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 의원의 동생이 건설업자 한만호 씨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국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파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쉽게 끌 수도 없는 화라산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무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강한 조명을 쏘면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지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사도 이와 같아서 다 드러내면 더러운 것도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서양 속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9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야당의 장외투쟁도 계속될 모양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어제 긴급 편성으로 인해 보내드리지 못한 정치포커스 오늘 2부에서 마련합니다. 황태순, 박상병 두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3부는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추석을 맞는 특별한 두 분을 인터뷰합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중 신랑민 한 분과 추석에 더 바쁜 한국도로공사 직원 한 분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예, 주윤서 살펴드리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 결국 성과 없이 끝났죠? 네, 국민들이 추석 전에 이 뭔가 종합 선물 세트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담은 그 김한길 대표가 이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그러고 황우여 대표는 발언을 좀 자제했다 그럽니다. 예. 저는 황 대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좀 타협점이 찾아지길 기대했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을 담보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찰 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 후퇴 반대했고 감세 정책 기조 전환 제안을 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그러죠. 박 대통령이 떠난 뒤에 이 양당 대표가 추가 회동을 하긴 했는데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도 내지 못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제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3차 회의는 우리 정치 문제와는 좀 다르게 남북 문제는 성과가 있었네요. 네. 요즘 남남 협상보다 이 남북 협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3차 회의 열었고 이 다음 달 30일에 개성공단에서 31일입니다. 개성공단에서 공동투자 설명회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 관련한 조치의 하나죠. 또 개성공단 공동의 사무처 개소 관련한 실무협의 24일 열기로 했고 다음 주 중에 이 3통 출입 체류 분과회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측 지역에서 위법 행위 발생 시에 이 법률 조력권 문제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예. 어제 개성공단 재가동 첫날이었는데 90개 업체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북측 근로자 3만 2천여 명 출근을 했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 측 96명, 북측 100명이고요. 우리 측 방문단 96명은 강원도 속초에서 오리엔테이션 갖고 25일부터 27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그 상봉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측 최고령자가 김성윤 님이신데요. 95세시네요. 예. 네, 참 이분. 95.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좀 더 많은 분들이 만나야 될 텐데 예,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좀 이례적인 보도를 내놨어요. 개성공단 재가동 또 이산가족 상봉사업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북남 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예, 북한도 이 겉과 속이 함께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동국 검찰총장 사태, 예, 매일매일처럼 이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청와대가 일단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죠. 이런 속에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 어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뭐 칩거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법무부는 지금 그 감찰을 본격화 지금 했고요. 하지만 이 최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 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안 거쳐서 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일각에는 있습니다. 예. 또 그 여성 그 임모 씨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 이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감찰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한편에서는 있고요. 예. 이런 속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어제 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국정원 2차장의 그 최동욱 청장에 대한 사찰설 제기를 했죠. 또 최 총장이 그 사찰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내부 인사, 예.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검사를 전격적으로 이 검찰청 차원에서 감찰하도록 또 지시를 했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는 그 감찰설과 관련해가지고 특별감찰, 사후 특별감찰만 실시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김광수 서울 그 중앙지검 공안 2부장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이건 오보라는 얘기던데요. 네, 예. 오늘 한번 더 확인해 보죠. 그러게요. 예. 어제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정세 가능성을 언급해서 그게 또 관심사로 또 올랐죠? 네. 어제 그 김한길 대표가 여러 가지 쏟아내놓은 그 제안들과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가지고 세출 구조 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예. 이 증세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증세 반대를 해왔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벌써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 또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도 빚어질 소지가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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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회담은 계속됐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추석 연휴를 넘기고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3자 회담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를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국회 복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여야 간 대치는 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3자 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네, 전병헌입니다.
어제 열린 3자회담 김한길 대표는 회담을 끝낸 뒤에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불통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었고요.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좀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완전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대통령께서 왜 그 정도 가지고 만나자고 했는지 오히려 처음부터 대화 의도가 아니라 전국 경색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회담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깝고 저희들로서는 더 화가 치밀고 있죠. 예, 불통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담 결렬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예,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셨고 우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광장의 천막으로 돌아간 것이 회담의 결과였고요. 예. 민주당이 요구한 7개 항에 대해서 단 하나도 수긍도 포용도 하지 않았으니까 뭐 확실한 결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야당 대표의 요구를 대통령이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은 이번 3자회담은 각자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렬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처음부터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최소한의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절차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런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리스크가 큰 회담이었는데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7개 항의 그 요구를 그 자리에서 했고 그와 같은 요구사항은 우리가 지금 50일이 되어 가고 있는 광장 천막 국민본부를 차리면서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인데 단 하나도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한 입장도 배려도 포용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저희들로서는 결렬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요구사항에 관해서 이 대통령의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는데, 그동안 그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 국정원 개혁, 그 다음에 남재준 원장에 대한 문책, 그리고 최동국 검찰총장 이번에 문책, 대통령 사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내놓기에는 전부 다 무리한 요구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최동국 검찰총장 문제는 현재 감찰에 들어가서 있고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인데 또 이 국정원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개입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사과할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과거 대통령들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거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과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기관의 문제나 또 측근 비리에 대해서 예외 없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과를 해왔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국민을 두려워했고 민심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통령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사실상 국민들 앞에 확인이 됐고 밝혀졌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최동국 검찰총장에 대한 최초의 유사일에 처음에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같은 문제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지금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눈에 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과 권력기관 간의 혼선이라든지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사과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지위와 대통령의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타까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요구하셨던 것 중에 국정원 개혁 문제 말이죠. 예. 네. 이건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 자체 개혁 입장을 뭐 피력은 했지만은 역대 네. 어느 정권보다도 강도 높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황운희 네. 새누리당 대표는 그것보다는 정보위원회 안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이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그건 절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일단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국정원 조직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선에 개입을 해서 상당한 그 수준의 그 실체가 드러났고요. 예. 또 그래서 국정원장과 일부 간부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국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직 국정원장이 지금 NLL 대화로까지 그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일련의 사태가 현직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측 정보위원장과 국정원장의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 소위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에게 이 자기 개혁을 하라라고 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야당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는 이 셀프 개혁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민도 납득시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셀프 개혁안을 지시를 했으니 셀프 개혁안에 만족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사실상의 일방통행식 통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정보위원회는 지금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이 대선 불법 개입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비호하는 지금 위원장이 엄연히 지금 사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정보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보위원회에다 맡기자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국정원 개혁 문제는 사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국정원이 악화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악화됐죠. 아니 그 운용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조직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운영을 정치 개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차단해 왔는데 예. 운영 자체조차도 지금 사실상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관련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국정원을 이와 같이 선의의 과거 민주정부가 운영했던 국정원 수준으로 가지고 정권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구멍도 있고 정치 개입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이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선의의 운영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국정원의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공수사 기능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공수사 기능은 존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국정원에서 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예. 전문 수사기관인 검경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 하더라도 그 수사는 검경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역사라는 것이 대공수사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이른바 용공조작이라는 그런 결과로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상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온 것이 국정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정원이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인 검경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죠.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아마 장외투쟁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외투쟁 이번 추석을 넘어서 계속 간다면 결국 국정감사 같은 것은 거의 촉박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나 결산 준비, 예산심의 준비는 나름대로 의원실에서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어제 회담의 결과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결단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談판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이 문제를 우리가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내외 병행 투쟁의 입장을 보다 더 고강도로 수위를 높여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의원들께서 그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내내 실소와 탄식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석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추석 민심을 잘 받들어서 원내외 병행투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을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와 닿게 하면서 관찰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23일 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세법 개정안 등 처리할 법안 또 산적에 있는데요. 보이콧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희들은 한 번도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국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 회담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127석을 갖고 있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운영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입장과 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시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모두 수사를 동원해서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정 운영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지금 터져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최 총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또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번 최동욱 총장 문제는 그 사실관계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생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매우 은밀하고 알려지기 어려운 그런 그 사생활 부분이 어떻게 특정 언론에 아주 국정원 수사와 또 국정원 재판이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특정 언론에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보도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확실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그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언론과 또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사태가 이와 같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그 감찰일 지시라는 그런 그 이례적인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과 찍어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다수의 그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공작적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고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 지금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화요일 아침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심 중대로 수서역 방면 가락시장역에서 광평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동작대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동작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수역부터 경문 고등학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과천 쪽으로도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구룡 터널부터 매봉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르네상스 호텔 앞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남권 도로 중에는 경인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마포대교 쪽으로는 신도림역부터 영등포 로터리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의도 없이 스스로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과일되고 있죠. 정치권 상황과 관련해서 월요일 정치 포커스를 맡고 있는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요일 전화로 만나는 정치 포커스가 되겠네요. 두 분 전화로 연결되겠습니다. 황태순 의원님, 박상병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전화로가 얘기를 하니까 좋네요. 예. 네. 따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그 3자회담 총평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순 의원님. 그야말로 답답한 1시간 반에 걸친 이른바 3자회동이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 3자회동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상병 박사님. 네, 저는 좀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갔고 또 추석 연휴 직전 아닙니까? 거기다가 야당이 장외 투쟁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전국에 정상화를 하는 돌파가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실망이 너무 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해를 풀어야 한다. 민생이 우선이다. 야당을 오래 해서 야당 입장도 잘 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참 말씀하신 대로 이 기대감을 모았는데 결과는 이제 그렇게 이 기대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 의원님. 박 대통령 어제 사실 국민들의 가장 깊은 관심은 이번에 최동욱 바로 직전에 최동욱 총장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동욱 문제에 대한 어떤 양측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어떤가, 즉 그 시각의 차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 부분은 단호해요. 야당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하자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면 그거는 잘한 일이다 하는 부분에서 최동욱 사태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었죠. 예, 박상훈 박사님. 네, 저는 어제 3자회담을 쭉 지켜보면서요. 예. 우리 사회의 어느 한 현안을 놓고 입장차가 다른 경우에 흔히 보수 진보 또는 여야 또는 좌우라서 괜찮습니다.
진영간 논리를 자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팩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역지사지, 이런 것보다는, 일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의 간격이 그대로 표출됐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경우에도 화해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또 우리 사이의 진영 간 논리의 극한 싸움이 그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어떤 논리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정치마저도 그 논리 속에 매몰되는 바람에 우리 정치가 정말로 실종되고 있구나. 앞으로 더 크게 한국 정치가 상당 부분 어려운 국면을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했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회담이 끝나자 오늘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강력한 말씀들을 했다. 야당이 아마 그 내용을 갖고 자체 조율을 한 후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민주주의의 그렇죠. 밤이 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인터뷰한 전명은 원내대표도 회담이 결렬됐다. 예, 여기에 방침을 찍었습니다. 이 회담을 보는 시각 이렇게 여야가 다 다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황태순 의원님. 일단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사실 어제 보면은 어떤 회동, 어떤 결론을 갖다 얻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런 얘기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판을 깨기 위해서 나온 느낌이 역력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미 어제 회담 전인 그저께 김한길 대표가 보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은 따져 물을 건 다 따져 묻겠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최동욱 사태를 놓고 제2의 긴급 조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보면 마침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장외투쟁,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 갖고 장외투쟁을 8월 1일부터 쭉 해왔습니다만 지난 8월 28일 이석기 사태로 말미암아 동력이 떨어졌죠. 사실 동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떨어진 동력을 갖다가 다시 최동욱 사태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고 장애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장애투쟁의 그 밑바탕에는 대선 불복의 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죠.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규명이죠. 최동욱 관련해서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했는데 진실규명이 혼외자 문제죠.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최동욱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마침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보면은 공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은 이와 같이 민주당의 기본 자세는 이 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판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것보다는 장애투쟁의 동력을 살려서 계속 장애에 남으면서 대선 불복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영 박사님도 역시 1분 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태순 의원님 말씀 듣고 솔직히 충격인데요. 황태순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존중을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판을 깨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달린 거죠. 왜냐면 9일 정기국회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야당이라도. 그런데 어떤 것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이라든지 원세훈 원장의 지시 등등 해서 국정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국정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사과를 또는 유감을 요구한 것이지 언제 민주당이 공적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하기 있습니까? 이거는 일부 극우가 민주당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한 개념인 거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말 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얘기하면 할 얘기 없다고 아예 판을 처음부터 3대당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지. 국회를 직접 와서 추석을 앞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이고 대통령 권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국회로 올 때 그래도 뭐 스물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한테 국회 복귀의 명분을 주는 것이 저는 큰 정치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일부 강경파가 얘기했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국회를 가셨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 이 여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두 분 간의 의견 차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워낙 다르니까요.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의혹 파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정치적 압박이다.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윤리적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진실 규명이 문제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 청와대가 사표로 수리하지 않고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걸 두고도 또 진영 간에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은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황태순 의원님? 아니 근데 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 갖고 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규명 후에 진위 여부에 따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수리하지 않고 계속 총장의 직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당초 그 서부지검에서 처음에 평검사 회의에서 나왔던 결론하고 아마 같은 걸 겁니다. 예. 평검사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진실 규명이 먼저 아니냐. 그다음에 거치 결정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 평검사 회의의 당시의 결론이었고 건이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최동욱 총장에게 우선 진위 여부를 갖다 먼저 밝혀라. 그 이후에 사표를 수리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대통령의 방침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박성근 박사님?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는 확실히 공직의 어떤 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강합니다. 그게 본질이죠. 이번 사건의 문제는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의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갔으면은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문제들, 정치적인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마무리다 보니까 윤리 문제와 정치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가 없이는 누구도 믿지는 않을 겁니다. 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 유전자 검사는 검찰총장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한다고 했는 거를 그대로 한다고 지켜봐야 될 텐데 굳이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핵심인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감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최동욱 총장이 물러나기 한 100일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옳다? 예.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유전자 감식 문제는 이 뭐 최 총장이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어떻든 그 여야 청와대가 이제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앞으로 각 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그 포지션을 취할지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우선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황 의원님. 예, 야당인 민주당은 보니까 예. 어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의총을 갖다 치른 것 같아요. 결국 방한복 준비하자. 겨울까지 장애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어제 보면은 김한길 대표 보면 대통령이 말하면 말을 계속 끊어가면서 사과하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과할 일이 있거나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고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당한 그 자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슨 더 이상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박성명 박사님. 네. 예,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3자 회담을 통해서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를 했던 수준 있는 품질 좋은 정치는 이제 실종됐다. 예. 공식화됐다. 앞으로 여야 간에 또는 청와대 야당 간에 품질 떨어지는 본격적인 정치 무한투쟁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황태순 박사 그리고 박성경 박사 두 분과 함께하는 전화로 듣는 정치 포커스였습니다. 예, 전원식의 출발 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